안녕하세요. 오늘은 CRS를 기반으로 해서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버먼트 오브 캐나다 홈페이지에서 친절하게도 계산기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 CRS가 지원자를 여러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학력, 나이, 일, 경력, 언어, 점수 조건들을 이 계산기에 한번 직접 도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뭐 몇 점이다, 나의 점수를 예측해보는 것이 가능하다. 보강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예를 들면 영어 점수가 얼마나 더 보충이 돼야 이제 컷오프 라인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CRS 기준을 다 읽어보는 것이 너무 힘들고 대략적인 점수만 알고 싶어, 뭐 이런 분들도 한번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계산기를 통해서 무조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제 점수를 공개할 거고요. 계산기는 어떻게 생겼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조건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만 해당이 되고요. 평가하는 항목은 기술적인 거, 학력, 뭐 언어 능력 정도, 일한 경력, 그리고 다른 요소들, 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형제자매 캐나다에 사시거나 프렌치가 좀 능통하다거나 뭐 그런 다른 요인들 몇 가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쭉 내리게 되면 정확하게 써있죠. 컷오프 라인 그 이상의 점수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컷오프 스코어는 매번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이 컷오프 스코어는 대체 어디서 보나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실 건데, 제가 링크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한번 이동을 해보면 각 라운드 타입에 따라서 인비테이션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의 커트라인이 여기 정도였다. 이거보다 높은 사람만 인비테이션을 받았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정권이구나 아니구나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그리고 삼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반복 테스트로 와서 봐요. 저만은 그런 거 아닐 거예요. 네. 보시게 되면 가장 최근에 이제 캐네디언 익스피리언스 클래스라는 라운드를 했을 때 522점 이 점수로 필요했다. 프로비전 너미니, 이거는 PMP죠. PMP가 또 676점이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또 다양한 라운드들이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농업 종사하는 분들, 운송업 뭐 이런 거, 불어를 좀 잘하는 사람들, 본인 프로그램 맞는 거를 정렬을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좀 제너럴만 봐야 된다 그러면 제너럴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2023년 12월 6일부터 진행됐던 인비테이션 발부를 기점으로 해서 봤을 때 261점까지 갔었다가 이제 529점으로 떨어지고 있다.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이게 주식 같은 건 아니니까 관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그때그때 계속 달라지잖아요. 떨어지고 있으니까 언젠가 떨어질 거, 이렇게 맹신하기는 좀 힘들죠. 최소한도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가이드라인으로 좀 삼을 수 있다. 제가 지금 노리는 제너럴 이런 추이들을 뭐 대충 봤을 때는 530 정도는 돼야 안전하지 않을까?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툴로 돌아와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 점수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아마 턱없이 모자랄 텐데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모자란지 보여드리려고 오늘 해보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제 프로파일을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참치 프로파일을 넣을 거예요. 결혼 예정이 있으시거나 싱글일 때랑 파트너 있을 때가 점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어요. 싱글로 먼저 영주권을 따놓고 파트너를 초청하는 방법, 아니면 커먼로 파트너로 같이 이민을 한다라고 명시를 한 다음에 점수 계산했을 때 점수가 높은 사람도 있어요. 싱글일 때 한번 넣어보시고요. 파트너 있을 때로 한번 넣어보세요. 저희는 영주권 진행을 할 때도 참치를 메인 어플라이어를 한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커먼로 파트너를 껴서 들어갈 거거든요. 참치의 개인 신상을 기반으로 해서 점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결혼 상태 어떠냐, 이거 뭐야? 혼인이 무효된 상태인 경우, 그리고 커먼러, 결혼은 안 했지만 사실혼 관계다. 저희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같이 산 것들을 이제 입증을 해서 커먼러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 혹은 별거, 법적으로 좀 별거 중이다, 결혼했다, 결혼한 적 없고 싱글이다, 혹은 사별. 그래서 저희는 한번 커먼러로 넣어볼게요. 배우자나 커먼러 파트너가 시민이거나 영주권이 있느냐? 없죠. 그리고 같이 캐나다로 올 거냐? 맞죠. 이미 뭐 와있지만 같이 어쨌든 신청할 거니까. 네. 몇 살이세요? 물어보죠. 조건을 평가하는 시기 자체는 프로파일을 넣을 때 기준으로 늘 보셔야 돼요. 뭐 2년 있다가 넣을 거다 그럼 2살 더한 나이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경력을 다 채우고 나서 넣을 거기 때문에 참치가 한창 미운 나이죠. 31살이 되었을 때 미리 나이를 먹은 상태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최종 학력을 물어봅니다. 가장 높은 거, 학력에 대한 내용이 없다, 혹은 고등학교 미만이다, 고등학교 졸업했다, 대학, 컬리지 등의 인스티튜트에서 1년 했다, 2년 했다, 배추러 디그리 3년 혹은 그 이상 2개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 이제 석사 학위 혹은 프로페셔널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는 디그리가 있는 분들, 여기부터는 닥터. 참치는 학위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2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2개를 넣었고요. 그리고 캐네디언 디그리나 디플로마가 있냐,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 여기서 또 추가 점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절반 이상을 영어나 불어가 세컨 랭귀지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경우는 치지 않는다. 부상으로 해서 뭐 캐나다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오게 되는 뭐 짧은 프로그램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치지 않는다는 거죠. 캐나다에 있는 학교에서 해야 된다. 외국에 있는 캠퍼스들은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풀타임으로 최소 8개월 이상 실제로 캐나다에 있었어야 한다, 공부하기 위해서. 참치는 없다. 네, 국내파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랭귀지 관련한 부분인데 테스트 결과가 2년 이내의 것인가? yes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no라고 하면 점수 못 준다고 해요. 자, 여기부터는 그러니까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는 시험, 실제로 보셨던 시험을 하나 고르세요. 싶어서 IELTS를 넣어보겠습니다. 문제는 IELTS 시험을 안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중간 살짝 이상의 점수들로 한번 배분을 해서 넣어볼게요. 리스닝 제 생각에는 7.5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이 정도 점수 받았다고 한번 가정하고 해볼게요. 성의 있게 공부를 하면 나올 수 있는 점수들이기는 해요.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안 하니까 약간 속이 터지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는 이제 불어 TCF 있거나 TEF 있다 넣으면 되는데 우리 없어. 우리는 지금 영어 공부하기에도 너무너무 바빠요. 지난 10년 동안에 몇 년의 스킬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캐나다에서 했냐. 이 스킬드 워크라는 표현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특정한 티어에 있으면서 몇 시간을 해야 된다. 어마운트가 정확해요. 충족되는 것만이 스킬 워크라고 보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일을 2년, 3년, 4년 했더라도 이 스킬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취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없는 일로 쳐야 돼요. NOC 티어가 0, 1, 2 혹은 3 돈을 받고 일해야 되고 당연하죠. 저번에 그 서스크립션 영상 같은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네, 모든 불법은 행해져서 안 됩니다. 그리고 풀타임 잡여야 돼요. 정규직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파트타임이더라도 이퀄 어마운트여야 돼요. 그 CEC 라운드로 간다고 했을 때 한 주에 30시간 12개월 풀타임 잡을 하나 그것이 원이어 풀타임으로 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560시간인데 같은 1560시간을 파트타임으로 해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15 hours per week이니까 1년 안에는 1560시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 걸리겠죠. 2년이 원이어 풀타임 이어랑 같은 걸로 치겠다. 2개 이상의 직업으로 풀타임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한 주에 30시간 이상으로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즉 오버타임으로 일한 것에 대해서는 카운트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6개월 안에 3000시간을 넘게 했다. 그렇다고 해서 6개월 만에 뭐 프로파일을 넣을 수 있고 이렇게는 아닌 거예요. 페더럴 스키 워커로 하는 것도 이 시간 관련한 거는 네, 비슷한 것 같네요. 프로파일 넣을 때쯤이면 1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년이라고 넣을 거고요. 지난 10년 동안에 다른 나라에서 스키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어떤 게 있었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로파일을 넣을 때 이제 경력 증명서로 증명을 해야 되겠죠. 참치의 경우는 3년 이상입니다. 캐나다의 자격증을 패스를 한 적이 있냐. 캐나다에서 트레이닝을 따로 받고 뭐 프랙티컴 같은 어떤 견습을 좀 하고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는 분들 있잖아요. 전기 기사 자격증 이런 거. 그래서 참치는 있습니다. 그럼 yes가 될 거고 자, 이제부터는 추가 점수가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LMIA 자오퍼를 스폰을 받았냐. LMIA 자오퍼를 똑바로 받았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난 받았는데 프로세스 할 때는 너 제대로 되지 않네 이렇게 얘기 나오기 전에 놓친 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하셔야겠죠. 참치 같은 경우는 네 있어요. 지금 LMI 스폰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래그 폴링을 다녀오게 된 거죠. 너의 그 자오퍼는 NOC 티어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냐. 참치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1, 2, 3 혹은 0. 그리고 혹은 주 노미네이션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데 이제 없으니까 요거 있으면 이제 PMP죠. 있도록 넣으면 600점이 나오는 거예요. 파트너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지는데 뭐 파트너가 형제자매가 캐나다에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는 없습니다. 혈혈단신이에요. 파트너의 최종 학력을 넣어라. 공교롭게도 저도 네, 학위가 2개입니다. 파트너가 10년 동안 일을 얼마나 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조건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1년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랭귀지 테스트 봤어? 그럼 뭘 봤어? 저는 이제 셀피브로 한번 넣어볼게요. 저번에 봤죠? 여기 넣으면 이제 점수 계산할 수 있다고 알려줘요. 눌러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럼 바로 이제 밑에 떠요. CRS 요소 중에서 A 영역, 나이, 학위, 영어 점수, 캐나다 1경력 이런 거 했을 때 327점 총점이 배우자 요소는 27점 경력, 자격증, 학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엮어서 보는 요소였죠. 최대 100점까지 못 받아요. 100점이 나오고 추가 포인트로 나올 수 있는 거 자보퍼에 대한 게 50점 나오죠. 그래서 LMIA 스폰으로 이제 50점 받아간다는 게 요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최종 점수는 두두두두두두 네 504점. 네, 좀 소박하죠. 네, 이제 530점이 이제 목표인데, 그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뭐를 더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커먼러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로 볼게요. 없으시면 더 높다고 저번에 얘기했었죠. 나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점에서는 10점이 깎인 상황이에요. 하지만 좋은 점수대로 지금 볼 수 있어서. 그리고 나이는 뭐 못 바꾸니까 볼 필요가 일단 없죠. 학위도 140에 119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상 현재 공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못합니다. 공부 안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점수 못 올릴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치명적이죠. 오피셜 랭귀지가 150에서 83이니까 높지 않죠, 당연히. 왜냐면 절반을 겨우겨우 넘은 거죠. 여기서 즉각적으로 점수를 막 바꾸잖아요. 그러면 올라간 점수로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스피킹을 7로 바꾸게 되면 calculate score 다시 누르게 되잖아요. 올라갔죠. 약간 13점 정도 올라가는 게 되죠. 그러면 최종 점수 어떻게 되죠? 517점 된다. 라이팅을 7점까지 올려본다. 그러면 벌써 109점이 되죠. 그렇게 되면 저희는 530점이 됩니다. 노려봐야 되는 점수는 저희는 사실상 요 정도예요.
높은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전체 실력에 비해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이나 이런 학력도 뭐 마찬가지로 사실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고, 그래서 요걸 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시면서 영어 뭐 죽어도 해도 안 되겠다? 그러면 빨리 프렌치를 하시는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근데 프렌치가 또 굉장히 어려운 언어다 보니까 함부로 도전하기 좀 힘들죠. 캐나다 경력에 대한 것. 뭐 만점은 70점일 텐데 저희는 35점밖에 못 받았잖아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워크 익스피리언스 때문에 나이 점수를 깎아먹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력을 35점 부족하니까 2년으로 바꿀까? 점수 계산하게 되면 46점 오르게 되겠죠? 네, 그럼 32살이 될 거잖아요. 이 상태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5점이 깎이죠. 40세 이상부터는 나이 점수에 떨어지는 폭이 커지거든요. 워크 익스피리언스 1년을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뭐 35에서 40명 11점이고 이거는 5점 깎이는, 그럼 6점밖에 못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느니 영어 공부를 더 매진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으로 파트너. 에듀케이션 점수는 1점, 랭귀지 점수는 2점 모자라고 이런 정도여서 사실은 여기서 뭐 제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제가 1년이나 일을 하도록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시간대가 맞지 않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점수를 올릴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저번에 뭐 CRS 영상 한번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PMP 맥시멈 600점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어떤 원리인 거냐면 노민이 있냐 이거 물어봤을 때 이걸 만약 yes로 바꾸잖아요. 이렇게 600을 그냥 한 방에 다 때려주는 거예요. PMP 점수 보게 되면은 이의 그 일반적인 점수대하고는 확연히 높게 나오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이 CRS를 이해하고 점수를 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홈페이지랑 이 링크랑 이거를 맨날 그냥 번갈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여기서 더 뽑을지 저기서 뽑을지, 뭐 영어 공부 어떻게 시켜야 될지, 참치 어떻게 조져야지 공부할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고 있어요. 네, 기민한 정보들을 빨리빨리 습득을 해서 정확한 플랜을 잘 세울 수 있는 게 이주공사 도움을 많이 받지 않고 스스로 이제 영주권 프로파일을 업로드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지혜롭고 좀 쉬운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그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영어 공부를 안 해서 내가 파트너를 좀 조져야 된다, 혹은 내가 좀 조져져야 된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이 칼큘레이터 한번 돌리면서 현실적인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뱃놀이였습니다.